한국에서 가장 세계적인 게임을 만드는 회사,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의 최고봉이 된 회사, 파산을 걱정하다가 연매출 2조 원을 눈앞에 둔 회사,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우리는 크래프톤 하면 배틀그라운드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 배틀그라운드가 나오기까지 창립 후 1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크래프톤의 저력은 단순히 이 배틀그라운드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해온 기업의 여정에서 나오는데요. 제 크래프톤 웨이는 크래프톤이 어떤 역경을 뚫고 배틀그라운드라는 성공에 다다랐는지 하나의 포장과 미사 여구 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래프톤의 전신인 블루홀 스튜디오의 시작과 이 모든 것을 점화시킨 장병규 의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기업을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봐야 합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창업자들의 캐릭터가 곧 기업의 조직 문화를 만들기 때문이죠. 크래프톤의 창업자 장병규는 네오이즈 그리고 온라인 검색 서비스 첫눈을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성공한 1세대 벤처 기업인입니다. 심지어 첫눈은 네이버에 당시 350억 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본엔젤스 파트너스라는 벤처 캐피털을 설립했죠. 하지만 창업가와 투자자는 다릅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내야 하는 창업자와 달리 투자자는 이선에서 평가하거나 조언하는 일을 하는데요. 장병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가슴속에서는 아직 창업이라는 열정 엔진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장병규의 지인이 리니지2 제작을 이끈 박용현 제작자를 소개합니다. 박용현은 직접 게임 회사를 차리길 원했는데 계속 개발자로 살아왔기에 사업 구조를 만들어줄 경영자가 필요했죠. 장병규와 박용현이 만나면서 초기 창업자들이 집결합니다. 박용현 팀에는 아트팀장 황초롱, 프로그래밍 팀장 김정한, 기획팀장 박현규가 있었습니다. 장병규와 박용현 팀은 카페에서 만나고 술자리에서 만나며 서로를 알아갔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나왔지만 게임 개발과는 거리가 멀던 장병규는 박용현 팀에게 끊임없이 게임 개발에 관해 물었습니다. 반대로 박용현 팀은 왜 창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회사를 희망하는지 장병규를 설득했죠. 몇 번의 미팅 끝에 장병규는 이 박용현 팀과 공동 창업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네오이즈에서 함께 일했고 실제로 게임을 퍼블리싱한 김강석을 부릅니다. 이렇게 총 6인의 초기 창업자가 모이게 됐죠. 그렇다면 박용현 팀과 장병규 그리고 김강석은 각자 어떤 이유로 창업을 희망한 걸까요? 각자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각자가 희망한 이유도 다릅니다. 우선 박용현의 팀은 게임 개발자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받는 개발자가 우선시되는 게임 회사를 희망했습니다. 이전까지의 게임 회사는 경영진만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비용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투자가 끊기거나 어느 날 갑자기 게임 개발이 엎어지기도 했죠. 이런 게임 회사가 아닌 재능 있는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기회가 돌아가는 게임 회사를 희망했습니다. 김강석은 박용현 팀의 역량에 끌렸습니다. 장병규, 김강석, 박용현 팀이 여러 차례 만난 후 김강석은 박용현 팀이 프로 중에 프로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장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직업을 취미로 여기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주장하는 바를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무턱대고 믿어달라는 공수표도 해봐서 한다는 오만도 없었습니다. 장병규의 이유는 임팩트와 글로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창업과 매각을 해봤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임팩트는 만들지 못한 게 아쉬움이었죠. 당시 대세이던 MMORPG에서 한국은 종주국이었으며 핵심 인재와 노하우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포털은 국경을 넘보기 어렵지만 게임은 국경을 넘기 쉽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즉, 잘 만든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한국 벤처업계 역사상 유례없는 임팩트를 남기겠다는 게 장병규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톤의 전신인 블루홀 스튜디오가 태동합니다. 장병규에게 회사는 저마다 다른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목표에 도전하고 거대한 성취를 이루는 곳인데요. 이들이 한 방향을 볼 수 있도록 3가지 원칙을 만듭니다. 첫 번째, MMORPG의 명가. 우선 모두의 가슴속에 명명백백한 MMORPG의 명가가 곧 회사의 비전이었습니다.
박용현 팀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MMORPG를 만들기 위해 창업을 결심했고, 장병규도 MMORPG를 통해 글로벌한 임팩트를 만들고자 했죠. 두 번째는 경영과 제작의 분리. 게임 제작사는 게임 제작과 경영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게임 제작자를 존중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결정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즉, 경영진은 게임 개발을 두고 시시콜콜하게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고, 제작진은 제작 이외의 모든 것을 경영진에게 맡겼습니다. 더불어 제작자와 과실을 나누기 위해 이익이 나면 개발자들에게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죠. 세 번째, 라지 스케일 프로덕션, 온 타임, 온 버젯. 게임을 하나 만들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루홀은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가는 게임을 정해진 예산과 시간 안에 완수한다는 라지 스케일 프로덕션, 온 타임, 온 버젯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박용현 팀은 3년 동안 300억을 써 세상에 없던 MMORPG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마일스톤을 세워 개발 결과를 증명하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블루홀 스튜디오의 비전과 원칙이 세워집니다. 블루홀은 깊게 팬 바닷속 지형을 뜻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블루홀처럼 전례 없는 게임을 만들어 명가가 되자는 뜻이었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후 테라로 발전하는 프로젝트 S1입니다. 정해진 예산은 300억, 당시 40억만 투자해도 대작 게임으로 취급되던 것을 고려하면 넘사벽이자 상상 초월 금액이었죠. 이렇게 거금을 투자한 이유는 논 타깃팅 시스템에 기반한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투같이 거리와 방향,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사실적 전투를 구현하기 위해서였죠. 초기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맨파워입니다. 블루홀은 맨파워를 키우기 위해 인재론과 워크 컬처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장병규는 노동자가 아닌 인재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빠지더라도 2, 3일 만에 대체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수준의 인재를 원했죠. 시스템과 거대 자본으로 경쟁력을 만드는 대기업과 달리 돈과 사람밖에 없는 스타트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성과 중심인데요. 이는 블루홀이 속한 게임 산업이 본질적으로 지식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게임 산업은 지식 산업이며 이 지식 산업의 근간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블루홀은 성과를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실적에 대한 압박은 주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스트레스는 1도 없게끔 노력했죠. 티셔츠, 면바지, 슬리퍼 등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을 유도했습니다. 동시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죠. 물론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한 배에 탄 구성원으로서 신뢰하며 본인도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뢰론이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전신인 블루홀 스튜디오는 독특한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과 제작의 분리를 천명하고 무려 3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며 상당히 선진적인 인재관인 인재론을 내세우기도 했죠. 이처럼 범상치 않은 시작이 지금의 창대한 크래프톤의 기틀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블루홀은 배틀그라운드에 다다르기까지 랑보보다는 비보가 많았고 환희보다는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낼 수 있었던 데는 비범한 기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조직은 어떤 비전과 가치관으로 산업을 바라보고 있나요? 만약 지금 아리송하고 흔들린다면 비전과 가치관을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크래프톤 웨이입니다.